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금융 전문가 알 크리스토퍼 웨일런의 책 Inflated: Money, Debt and the American Dream입니다. 혹시 당신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이제는 빚더미 위에 좀 위태롭게 서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웨일런 씨의 주장이 딱 그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과연 어떤 통찰이 있을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웨일런 씨는 책에서 부채는 미국의 DNA다. 뭐 이런 아주 강렬한 표현을 쓰거든요. 미국 건국 초기부터요. 그러니까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조차도 국가 신용을 세우려면 일정 수준의 부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부채랑 같이 설계된 국가 경제다. 뭐 이런 거죠. 와, DNA라니 진짜 표현이 좀 막 강렬한데요. 그러고 보니 독립전쟁 자금부터 시작해서 대공황 극복할 때, 또 2차 세계대전, 금융위기, 최근 팬데믹까지 돌아보면 정말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정부 부채가 뭐랄까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역사가 있네요. 진짜 그만큼 미국 경제라고는 정말 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웨일런 씨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부채 중심의 경제 운영이 거의 미국의 정체성처럼 굳어졌다. 이렇게 진단해요. 근데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큰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영원히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다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자, 이런 부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그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현대통화이론, MMT 말이에요. 정부가 그냥 돈을 더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데 웨일런 씨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봤을까요? 자료에 나오나요? 네. MMT요. 그게 사실 정부가 자기 통화를 발행하니까 재정 적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뭐 실업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웨일런 씨도 이론 자체는 뭐 흥미롭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요. 가장 큰 문제로는 역시 인플레이션 위험을 꼽고요. 돈을 계속 찍어내면 결국 물가가 오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결국 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아주 고전적인 경제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부채든 화폐 발행이든 어떤 형태로든 비용은 따른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게 웨이먼 씨의 시각인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아메리칸 드림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웨일런 씨는 이 꿈을 부채로 부풀려진 환상이라고까지 했다고요? 좀 심한 말 같은데. 네, 좀 그렇죠. 그가 생각하는 원래 아메리칸 드림은 뭐랄까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딱 보면 괜찮은 교육받고 집 사고 또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는 이런 기본적인 삶의 비용 있잖아요. 이게 너무 치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빚 없이는 사실 꿈을 꾸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예전에는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사다리 역할을 했을지도 모를 빚이 이제는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 이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요즘 주변만 봐도 뭐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없이 시작하는 청년들 찾기 힘들잖아요, 사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던 그 아메리칸 드림은 점점 더 멀어지는 그냥 신기루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이네요. 근데요, 웨일런 씨가 부채의 위험성만 너무 강조한 건 아닐까요? 혹시 책에서 부채가 꼭 필요했던 뭐 긍정적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좀 불가피했던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웰런 씨도 부채의 필요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전쟁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인프라 건설처럼 역사적으로 부채가 불가피했고 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례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 균형이 좀 무너졌고 특히 개인들의 삶을 짓누르는 그 부채의 무게가 너무 커졌다. 이 점을 문제 삼는 거죠. 시스템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오늘 웰런 씨의 책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 문제하고 아메리칸 드림의 현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핵심은 결국 이 복잡한 경제 구조 속에서 부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 삶에 어떻게 미치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겠죠. 맞습니다.
웰런 씨는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좀 작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꿈과 현실 속의 부채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웰런 씨의 분석처럼 이런 거시적인 경제 구조하고 또 나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 번쯤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